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 딱풀 7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간부가 이런 자리에서 심경이 어떠냐 하니까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광풍은 정치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으킨 것이죠. 어쨌든 권력 쪽에서 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에서 시작된 광풍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다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여당이 아예 야당 무시하고 폭주를 하고 검사들은 검찰 간부들은 난투극을 벌이고 정권이 임명했던 감사원장은 정권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벌인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급박을 하는 이런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막장이다.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절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 광풍을 불고 있다고 했던 검사장 그리고 그 광풍을 일으킨 쪽에 있는 부장검사 두 사람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어제 모든 언론이 주요 기사를 다뤘지만 일단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일면 톡으로 취급했습니다. 현직 검사끼리 초유의 난투극. 자, 다른 모든 언론도 주요 기사로 취급을 했지만 서울신문이 일면 톡으로 다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사들을 데리고 압수수색을 갔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감찰을 받기 위해서 근로 발령을 받았죠. 일종의 대기 발령 받았는데 그 사무실로 간 겁니다. 그 사무실로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고 휴대폰 유심칩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한동훈 검사장이 알았다. 그 주기 전에. 그런데 일단 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이 왔으니 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를 하려면은 뭐 지문을 인식하든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든지 뭐 이렇게 거리든지 해야 되죠. 자, 그것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이 탁자 너머로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풀고 있는데 달려들어서 같이 몸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그 정부장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서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참 설명하기도 참 민망한 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장 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을 입력하면 입수물 삭제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지하려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지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양쪽이 난투극을 벌인 건 사실입니다.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인 건데 한쪽은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또 한쪽은 독직폭행이다. 이렇게 독직폭행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죠. 수사 중단하라 권고를 했는데 이송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그 권고를 아예 무시하고 수사를 지금 강행을 하면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한 거죠.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집권하고 나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견제하겠다고 만든 건데 그 제도 자체를 본인들을 향한 수사를 하니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신문은 아래 사진도 하나 실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이 자, 이 정진웅 부장검사가 모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해버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충돌이 있고 나서 입원을 했는데 이 입원한 사진을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부장검사가 한동훈 압수수색 갔다가 폭행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자, 여기에 대한 검사들의 참 민망한 반응도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더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자랑할 일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이 사진 찍어서 공개를 했느냐. 보통 길거리에서 시비 붙으면 양쪽이 서로 들어놓아 버리죠. 자, 같은 신문 사면에 보시면은 검언 유착 수사 충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한동훈은 독직 폭행이다. 그리고 정진웅은 무고 및 명예훼손이다. 막장 같은 맞대응을 간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 두 사람 한동훈과 전진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기사가 이 하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또 정진웅은 중앙지검장인 이성윤과 목포지청에서 같이 한 근무를 같이 한 인연이 있다. 지금 한동훈이 대학은 5년 후배인데 서울법대 연수원은 정진웅보다 이기수 선배다. 빨리 합격을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후배인데 검사로서는 선배고 뭐 이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윤석열과 이성윤의 핵심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일종의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렸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그 조국 씨 그 일가 수사를 하다가 자천돼서 부산 고검으로 갔다가 다시 감찰받는다고 법무연수원으로 쫓겨간 그런 인물이죠. 반면에 이 정진웅은 지방에 있다가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중용이 돼서 발탁이 됐습니다. 목포지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에 지청장이었던 이성윤과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때문에 전격 발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현 정권의 실세들이 이 검찰 내에 포진을 했는데 그 포진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호남 순천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맞붙었는데 조선일보 12면을 보시면은 어제 그 장면을 사파로 그려서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몸 날렸다. 자, 그 아래 사파를 한번 보시죠. 사파를 보시면은 그 상황을 일러스트가 그렸는데 그냥 두 사람이 사생결단으로 엎어지고 그 위에 덮치고 안경을 쓴 채, 두 사람도 안경을 쓴 채로 이렇게 싸우고 있네요. 참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아래에 있는 기사는 6탄 전의 폭로전, 이 검찰 내부의 반응을 지금 적은 겁니다. 6탄 전의 폭로전, 병원에 들어눕기까지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한 현직 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서로 다쳤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아예 병원 가서 들어놓고 이것은 우리가 수사하는 깡패,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 아니냐. 정치권에 휘둘린 검찰 조직이 완전히 붕괴해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직 폭행이란 것, 한동훈이 말한 독직 폭행은 고문경찰 이건안에 적용했던 혐의랍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폭행, 일반 폭행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고 형량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은 윤석열의 핵심 접근, 또 정진웅은 그 이성윤의 핵심 접근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윤석열과 추미애 또는 윤석열과 이성윤의 그 대치해서 그것을 대리해서 대리전을 벌인 일종의 여기서 뭐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깡패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 조직폭력 사회의 행동대장이라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과 이성윤의 행동대장들끼리 부딪힌 거 아니냐. 그런데 행동대장끼리 부딪혔지만은 어쨌든 이 본질을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키고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총장을 축출하려는 데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그렇게 만들었고 살아있는 세력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또 쫓아내기 위해서 총력 걸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중앙일보 사면에서 다뤘습니다.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대 또 집권 세력 대 최재형 감사원장, 정권이 임명한 최재형 사퇴하라 190분간 몰아세운 여당. 자, 윤석열은 일단 뭐 거의 뭐 숨을 죽이고 있죠. 자, 한 건 해치웠으니 이번에는 정권을 향해서 감사를 향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집중 공격했다. 최재형 원장은 목소리 톤 변화 없이 대응을 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감사원을 흔들었다. 이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인데 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지 않게 감사를 하느냐, 이것이 요지입니다. 태극기 부대, 안기부에 비유도 했습니다. 이 감사원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태극기 부대까지 비유를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이념 문제로 끌고 가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어제 여당 의원들이 주로 거론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제청 안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우리는 어떤 코드 인사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법관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따졌고, 또 하나는 최 원장이 지난 4월에 월성 1호기 집권 심리 과정에서 했던 말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 탈원전 국정과제가 국민들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막 따졌습니다. 왜 대통령과 국정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의 직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독립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본인의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탄핵 이야기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여당이 탄핵하자. 이렇게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폭주, 여당의 폭주, 또 광풍이 불고 있는, 또 급박을 하는, 본인들이 임명한 기관장을 급박을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견제할 유일한, 물론 언론도 견제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 안에서, 저 국회 안에서 견제해야 할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아직까지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기껏 지금 한다는 게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하거나 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성토를 하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장애투쟁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장애투쟁이 너무 식상해서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교안 대표 체제 때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또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장애투쟁 카드는 그동안 금기시됐는데 하다 못해서 지금 장애투쟁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진보 성향 언론이죠. 경향신문에서 장애투쟁 불가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에 보시면은 거대 여당 입법 독주의 속수무책. 자, 입법 독주의 야당의 속수무책. 그래서 통합당 장애투쟁 만지작. 이런 기사를 경향신문이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기에도, 진보 성향 경향신문이 보기에도, 야, 이 정도 되면 장애투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사면에 실었고,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는 맞대응에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바깥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 심지어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온다. 자, 이런 것이 기양신문이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하도 강풍이 부니 이 야당도 그 강풍에 맞서서 맞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려면 장애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광풍 이것은 제가 한자를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광자와 바람풍자를 쓰면은 광풍 이것은 그 뜻이 비가 갠 뒤에 맑은 햇살과 함께 부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풍은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풍자입니다. 이것은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또는 갑자기 또는 무섭게 일어나는 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미칠 광자 광풍이 그치고 빛광자 강풍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조간딱풀 7월 30일 목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